자, 9월 20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를 잘 쉬고 바로 또 주말이 됐네요. 오늘 시황을 세 주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직 바닥 더 남았다. 더 내려가야 된다. 두 번째, 삼성전자의 계속되는 매도 폭탄. 도대체 외국인은 왜 도대체 이렇게 계속 손절을 팔까요? 그죠? 도대체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뭐 왜 파는 놈에 알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럴 거라 추측만 해볼 뿐이죠. 세 번째가 같은 얘기죠. 계속되는 반도체 매도. 도대체 그 의도가 뭐냐 이거죠. 우리도 그냥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자, 오늘 지수는 0.5%도 못 올랐습니다. 좀 올랐다가 다 밀려버렸죠. 그래서 아침에도 2619포인트 출발해서 계속 장내에 두들겨 맞아서 오후에부터 급격히 삼성전자를 또 패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되니까 얘네들이 또 외국인들도 흥분해서 플러스일 때 팔아야지 라고 해서 또 오늘도 한 4천억 가까이 삼성전자를 팔아서 지수를 또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져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1.19% 올랐죠. 훨씬 더 강하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센 이유는 삼성전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있는 코스피가 아주 애물단지가 된 거죠. 보시면 외인들이 심지어 SK 하이닉스조차도 매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쭉 보시면 상위 2등부터 여기 한 10등까지 다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지수가 반등을 하고 여기 삼성전자가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하루쯤 반등을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럴 날이죠. 이 정도 뺐으면 사실 한 장대 양봉으로 5%짜리 하나 정도 나와줘서 퍽 솟아오르면 여기까지만 올라죠. 여기까지만. 삼성전자가 보통 한 5%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워낙 많이 뺐기 때문에 이런 다 하루에 그냥 다 만회하기 위해서 한 5% 전에 하나 양봉이 나오는 게 상식인데 그럼 지수가 막 오늘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렇으면. 근데 오르기가 또 무섭게 삼성전자가 오늘 한 2% 가까이 2%나 3% 가까이 오르기가 무섭게 또 외국인들 두들겨 패가지고 쫙 패서 막판에 또 확 밀어버려서 확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려서 아예 플러스가 못 되게 만들었어요. 어디서 감히 삼성전자 주식에 플러스가 돼? 넌 마이너스야? 이렇게. 삼성전자 수급 동향인데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8월 23일부터 그죠? 8월 23일부터 애들이 매도를 시작해서 오늘 9월 20일까지 거의 한 달을 매도했죠. 그래서 약 한 달간 계산해 보면 약 7조 원을 받았어요. 7조 원. 삼성전자에서 7조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에서는 1조 8천억. 1조 8천억 보시죠. 1조 8천억. 그래서 거의 한 8조에서 9조를 지금 판 겁니다. 거기다 삼성전자가 우선주도 팔았기 때문에 뭐 이게 우선주 뭐 크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300억 정도 팔았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또 지수는 받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면은 못 파니까, 어제 삼성 하이닉스에 살짝 얘한테 던졌죠, 어저께? 던졌는데, 던지고 또 살짝 좀 세게 던지니까,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가 넘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팰 만큼 팰으니까 이제 하이닉스를 매도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모건 스탠리에서, 일단은 매도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의 이제 전망이 안 좋다고 매도 리포트를 만들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팔았는데 주식을 팔았는데요. 모건 서울 보이시죠 여기 그걸 팔았는데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던지면은 당연히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서 속도를 늦출 줄 아는데 개미들이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래서 급락을 시켜놓으면 개미들이 큰 손들이 그때 받쳐주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덜 하락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진짜 개미들이기 때문에 한번 던지면 그냥 뭐 10%, 15%씩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너무 크게 애들도 깜짝 놀라서 오후부터는 다시 주식을 주워 담았어요, 애들이. 다시 이렇게 담았어요. 아마 올렸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현금을 많이 갖고 싶다. 이런 거죠. 주식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현금을 갖고 싶다.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금을 뭐 이제 비축을 해야 된다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 포지션은. 다만 폭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비싼 가격에 팔아먹으려면 최대한 다른 종목들은 사서 지수를 받쳐주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파는 거죠. 하이닉스를 살짝 어제 바꿔봤는데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를 7조로 현금 캐시아웃 하는 게 쉽지 하이닉스가 해봐야 이제 2조도 못했는데 어제 좀 한 1조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너무 싸게 팔아야 자기들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낫잖아요. 그냥 팔다가 중간에 오후에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뜨셔라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뜨셔 하고 이제 놀래서 매도를 멈췄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얘들이 돈을 현금화해서 빼내기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확실한 거는 현금이 필요한 것이다. 그죠? 현금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두 가지죠. 첫째, 만약에 삼성전자 이렇게 갭헤드 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헤드 패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받치고 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매도를 멈추게 되면 지수는 급등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급등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삼성전자를 패면서 일단 다 돈을 현금 확보하고요. 이제 나머지 받치던 지수에 있는 나머지 종목들, 여기 나머지 2등부터 나머지 종목들을 또 패버리면 지수는 폭락인 거죠. 이제 먼저 삼성전자를 먼저 철수시키고 남은 종목들을 갖고 버티다가 남은 종목을 이제 이진이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법에서 대치를 할 때 본진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본적인 병사들을 세워놓고 주력 부대가 슬슬 뒤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이진 부대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인 건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만 이렇게 빼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산 다음에 다시 삼성전자를 사서 또 끌어올리려고 이러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외국인들 마음이죠. 자, 미국 지수는요, 다우산업지수 3천장이었죠. 1천장, 2천장, 3천장. 4천장에서 잠깐 저항을 받다 결국 뚫어버렸습니다. 어젯밤에 뚫어버렸죠.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부러워 죽겠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다. 역사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거죠. 이런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로 뚫었죠. 정말 부럽죠, 사실은. 자, 해외 증시도 보시면 오늘 니케이, 일본도 1.53% 정도 올랐고요. 일본도. 중국 항생지수도 1.36% 올랐죠. 중국 상해 종합지수만 개판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전 세계 꼴찌는 중국 상해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중국인 교수 안유화 교수님의 영상을 올려드렸죠. 꼭 보시면 중국이 지금 거의 지금 거덜났다. 중국에 못 가서 우리가 못 가는 것도 좀 물론 있을 거예요. 아무튼 니케이도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한 1.5% 이상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병시 같은 코스피 지수는 1.53은 고사하고요. 몇 프로? 0.49입니다. 어제는 되려 마이너스 나왔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막판에 조금 몇 프로 플러스 되게 됐습니다만, 어제 병신이 대체 바보짓 하고, 오늘 또 전 세계에서 꼴찌짓 하고 있어요, 꼴찌짓. 자, 그 외에 보조 지표들 설명을 해드리면, 자,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부터. 자, 보시면, 일단은 반등폭이 다 나왔죠, 나올 거. 그래서 이걸 반등이라고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심한 지금 상황인데요. 한국 전 세계 꼴찌, 바보들의 집합소. 왜 그럴까요? 정치 때문일까요? 네, 여기 저항선 한번 쫙 그어봤는데 여기를 못 돌파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RSI가 침체해서 원래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또 다시 또 옆으로 횡보해서 이런 상태로 또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그쵸? 내가 반등을 해야 돼? 대치할 때 엄청 나겠죠. 이번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아주 위험 구간에 또 진입했습니다. 올라간 것도 없이 바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코스닥은요, 삼성전자가 없죠. 그래서 잘 올라갔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또 꺾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또 벌써 조정이에요.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조정이에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겁니다. 자, 현재 위치까지 다 설명해 드렸고요. 계좌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에서 지금 55%를 지금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55% 갖고 있는데요. 오늘자로 그래서 플러스 한 200만 원까지 아침에 가졌었는데요. 레버리지가 좀 올라서 아침에 레버리지가 아침에 분봉을 볼까요? 보시면 강하게 올랐었죠. 아침에 처음에 갭으로 상승이 출발해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16,655원이 우리 단가예요. 655원, 이제 16,860원까지 갔죠. 그래서 일단 한 1,200만 원 가까이 플러스 됐다가 다 질질질 흘러가지고 병신짓 하다가 또 종가에 또 밀려서 끝나서 이제 플러스 440만 원입니다. 플러스 440만 원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수익이. 사실 오늘 한 2, 3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힘드네요. 차트 설명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딱 10분 설명했으니까 나머지 10분은 이제 배경 지식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스 지수 좀 봐야죠. 빅스 지수 보시면 어저께 빅스 지수가요. 어제 그 미국장이 마이너스 10% 급락 나왔습니다. 어제가. 그래서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니까 마이너스 10%라는 거는 미국이 급등했다는 뜻이죠.
공포가 가라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다시 빅스 지수 좀 오르고 있죠. 오늘 좀 미국 좀 빠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공포가 조금씩 소폭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이 노지경이 이 십자가 도지에서는 항상 방향성이 위도 아래로 크게 간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아래로 가면서 공포 심리가 잠재워지고 미국장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거죠. ADR 지표 볼까요? 자, ADR 지표 보면요. 네. 일단은 요 80%일 때가 바닥이라고 했었죠. 80% 이하가 바닥인데 바닥이 잘 반등했으나 더 못 가고 과열로 못 가고 다시 또 꺾이는 지금 조짐이 보이시죠. 여기 코스닥은 80 이하까지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다가 반등을 좀 하다가 다시 꺾이고 있는, 그러니까 재차 쌍바닥 나올 것 같은, 또 하락할 것 같은 지금 이 지표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닥 한 번 더 남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외국인의 의도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삼성전자를 다 팔고 남은 종목으로 지수를 받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종목들 다 던져서 지수를 폭락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까 현재 지수가 우리가 지금 예측한 시나리오가 얼마였냐면 이거였죠. 이거 2번 시나리오로 좀 되고 있었죠. 2,500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이 꼴랑 2,600, 아주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2,593이죠. 오늘 2,600 갔었을 거예요, 아마. 장중에. 그쵸? 2,620까지 갔었네요, 오늘 보니까. 다 나왔어요, 시나리오. 끝났어요, 이거. 2,500까지, 지난번 2,497년까지 했었죠, 지난 자리가. 여기 있죠. 하락했다가, 결국 2,500까지 하락했다, 2,600개 딱 돌아서 저항 딱 부딪히고. 이걸 올라갔다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참 괴롭네요. 2번 시나리오가 지금, 실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0이 2,600이죠. 지수가 2,600 됐는데 이걸 또 오늘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뭐 반토막 나서 1,400까지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50%더 빠진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한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닥을.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00포인트는 한번 붕괴될 것 같다. 그때까지 주식장에 내가 복귀하지 않는다. 2,000포인트까지. 다들 그때 2,800이었는데 다들 깜짝 놀랐죠. 2,000포인트에서. 그때 난 주식을 복귀하겠다. 근데 이분은 더 극단적인 분도 있어요. 1,400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대폭락이 올 거다, 이거죠. 대폭락이. 그 폭락엔 미국 폭락도 같이 미국이 너무 높으니까, 사상 최고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미국 조정받을 때 우리는 더 세게 받으니까 조정. 간 것도 없이 갈 땐 못 가고 병신같이 못 가고 미국이 빠지면 우리는 아주 더 먼저 빠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2,000포인트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63,000원인데 지금은 6만원 한번 깰 것 같다.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재료적인 측면을 보면 뭐 민주당 금투세 계속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부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야 돼요. 사야 삼성전자 주식을 좀 반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까지 사주면 더 좋겠죠.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부자들이 받아내야 된다고. 아니면 기관이 받든가, 뭐 기관이 받을 인간들이 아니고 그 인간들이. 자, 오늘 뭐, 미래에셋증권 제가 갔다 왔는데요.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기관을 방문한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VIP니까 가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소위 임원급 되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증시 동향이라든가 미래에셋의 입장, 또 다른 고객들 중에 큰 손들, 한 100억 이상씩, 50억 이상씩 운용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떤지 다 물어보고 왔거든요. 많은 정보를 또 듣고 왔습니다. 내부의 큰 손들은 지금 금투세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기들은 이제 주식 안 하겠다. 미국 주식으로 다 넘어간다. 아니면 비트코인 하겠다. 뭐 다 안 하겠다는 입장이 보니까. 아니면 이제 부동산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다들 보류하고 계좌 돈을 갖고 있답니다. 이게 제일 큰 리스크가 되죠. 제발 이 맹목적으로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철딱선이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철딱선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뭐, 변희재 씨는 뭐 개돼지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 민주당 촛불 개돼지라고 그러는데, 제발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한 번쯤 반대편 입장을 해주는 습관을 좀 가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금투세가.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금투세는 아니라고 난리를 저렇게 피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좀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냐고요. 사모펀드 얘기를 계속 숨기다가 이제 막 여기저기서 제가 지적했던 사모펀드 세금을 50%에서 25%로 깎아주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놈들이 뇌물을 받아 처먹었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죠. 그건 누구도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좋은 영상이 하나 올라왔길래 우리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사모펀드 드디어 들켰다 하면서 영상이 있잖아요.
천만이 넘는 투자자가 이렇게 금투세를 반대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발 부탁인데 1,000만 명이 외치면 한 번쯤 제발 귀를 좀 들어라. 그쪽으로 귀를 여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좀 지혜를 좀 가져라.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문제고, 삼성전자만 올라가주면 다 끝나거든요. 주식은 급등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못 가요. 왜 안 가요?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안 산다니까요. 안 산다니까요. 그 외에도 이거 있죠? 변호사 실종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고요. 매도 임계치를 넘어버렸어요. 모든 지수, 차트, 모든 게 다 매도 임계치 넘어버렸어요. 근데도 또 팔아요, 오늘. 오르니까 얼른 팔아서 또 플러스일 때 팔아야지 하고 또 팔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삼성전자 부조지표 보세요. 이게 지금 RSI 모든 게 다 바닥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 가게 생겼어요, 지금 꼬라지를 딱 보니까. 말이 그렇지 한 종목을 7조 원을 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식 기억은 갈 때 가지 못하면 급락이 기다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돌리지 못하면 급락입니다. 한 번 더 급락이죠. 재차 급락. 두 번째 기억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한 번쯤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인간이라면, 개돼지가 아니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금투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금투세가 아니라고 외치는 저 소리에 한 번쯤 귀를 들여봐라 이거죠. 그 사람이 싸울 땐 싸워줘야 됩니다. 싸울 때 싸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밟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우리가 좀 얼마나 지지를 많이 해줬습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경제 사이트라 제가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재명을 우리가 얼마나 지지해줬어요. 지지율 5%일 때부터 맹목도 지지해줬죠.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억울한 수사, 그 조작을 윤석열이가 한 거죠.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문재인 뒤엔 중앙일보 홍석현이가 또 지시를 해서 조작해서 박근혜 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윤석열, 조국, 그다음에 김어준, 정봉주 이럴 때 다 한 패대. 심지어 이준석까지 싹 감옥에 싹 집어넣고 박근혜의 억울한 걸 좀 풀어줘라. 근데 이 또 박근혜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또 윤석열하고 희덕거리 다니고 이 이재명은 거기에 개입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조작에. 그 증거 조작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변희재가 주장하는 박근혜에 대한 조작 수사를 이렇게 폭탄처럼 터뜨리면 결국 문재인과 윤석열을 모두 감옥에 보내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대통령이 될 텐데 이 쫄부 새끼가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싸울 때 안 싸워주니까 윤석열이 바로 밟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징역 2년 후에. 얘 대통령 못 됩니다. 이렇게. 벌금 200만 원 받아도요. 바로 선거권 박탈돼요. 지 생각에는 윤석열이 워낙 못하니까 가만히 침대 축구하면 대통령 될 줄 알았겠죠. 싸울 때 싸우지 못하면 밟힌다. 주식 갈 때 가지 못하면 급락이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한 번쯤 반대쪽 얘기를 들어봐라. 저렇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팔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외국인만 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체크 사항입니다. 10월 10일이 또 옵션 만기이죠. 이번엔 추석이 꼈기 때문에 거래일이 며칠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해야 될지 하방인지 상방인지 상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로는 안 보여요. 예, 하방 쪽인데 얼마나 밑을 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8분 지나갔네요. 긍정적인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보면 민주당이 금투세를 또 유예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저 또라이들이 말 듣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신고가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삼각수렴형을 또 뚫어버리죠. 아까 다 말씀드렸죠. 미국이 그동안 9월 달에 재정 확충을 위해서 장기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했거든요. 그 돈을 지금 갖고 있어요. 10월에 그 돈을 이제 선거,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뿌리겠죠. 그럼 미 증시는 마지막 불꽃을 10월에 태울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간다는 보장은 없어. 워낙 병신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장은 지금 반도체가 빠진 사이에 바이오가 아주 굉장히 세죠. 바이오주죠. 그 이유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도 그렇지만 돈들을 투자받잖아요. 몇백억, 몇천억씩.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놔요. 또 그런 걸 국채 같은 걸 사요, 국채. 그리고 거기다 이자를 가지고 이제 보통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를. 그럼 얘네들이 돈을 빌려, 투자받을 땐 이자를 주기로 빌려와서 그걸 국채에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싸지게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 얘들 갚아야 될 이자가 싸지고. 예, 그래서 이 이자와 국채에 넣는 거 사이에 흔히 말하는 이제 이제 은행에서 말하는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주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적인 상태가 많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갚아야 될 이자율은 내려가고 국채에 들어온 수익은 안정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 차익이 커짐으로 자연스럽게 이자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만 반등하는 게 아니라 금리 할 때는 은행, 보험 등이 다 반등합니다. 다 같이 반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도 같이 반등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배를 하나 수주하면 돈이 막 몇백억에서 몇천억이잖아요.
그 배 하나를 수적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갖고 뭘 다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놔요. 이자를 받으면서 그 되의 준공 과정에서 중간중간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자율이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발주받을 때 돈을 전액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얘들도 그 발주한 계약서 갖고 대출을 받단 말이에요. 조선소가. 그러면 대출 받은 동안 또 갚을 이자가 또 있죠. 그게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또 여기 또 수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공부 차원에서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좀 20분 넘었는데 그만하고요. 뭐 샴의 법칙이라든가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여러분이 경제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갈락하는 그 길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곧 있으면 파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봐요. 윤정하기. 니는 지금까지 니 같은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기름값 막 치오르던 올쇼크 때도 80년 외채 위기 때도 니 맨키로 잘 땡기던 직장 때려치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나라 경제락 하는 거는 어디하든지 막 돌아가게 돼 있어. 니는 신문도 안 보나? 아시아의 4마리 용 개사구 쉬는 강국 개사는 마당에 어쩌든 동 열심히 투자해갖고 한몫 챙길 생각은 안 하고. 당장은 넣어두시고요. 저 퇴직금이나 좀 빨리. 니 같은 놈들 보고 뭐라 하는 줄 아나? 업무론자 새끼야. 가. 이걸 찾아가. 가. 결국 이 증권회사 직원은 이제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라가 망한다는 데 베팅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모두 비웃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고 뉴스가 나오죠. 11위의 경제 규모와 여전히 강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상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부터 매입할 거야.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거짓 뉴스를 계속 퍼뜨려서 나라가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또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게 되죠. 올인한 겁니다. 이유는? 올인한 겁니다. 그들은 IMF로 갈 것이다. 그들은 IMF로 갈 것이다 하는데 올인한 겁니다. 이유는? 그들은 뼛속까지 시장주의자들입니다. 위기를 탈출하는 셈법도 대기업, 재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면서 가는 방법으로 설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IMF에서 구제의 금융을 들여오고 그걸 핑계 삼아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네, 이 친구의 생각이 정확히 맞았었죠. 당시에도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IMF로 절대 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사실 뒤에서는 이미 다 IMF로 갈 생각을 협상을 진행 중이었어요. 이미 협상단이 국내에 있는 뭐 호텔에 힐튼 호텔인가 들어와서 협상을 진행 중이었죠, 몰래. 이미 있는 놈들, 정치인들, 뭐, 그 당시 민주당이죠. 뭐,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그 인간들은 이미 다 빼돌릴 거 다 빼돌리고, 팔아먹을 거 팔아먹고, 주식도 다 팔 거 팔고, 다 내빼고요. 대한은행 헐값 매각 대가로 또 리베이트를 처먹어야 되고, 국민들이 근무기한 돈도 다 빼돌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순진한 그 개돼지들은 제발 부탁인데, 정부나 민주당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해줄 거라는 생각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속지 않을 겁니다. 저 인간들한테.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한테 속는 그런 개돼지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영화 대사에도 나오잖아. 세월호 때도 선장, 이준석 선장을 믿고 끝까지 배에서 내리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선장을 의심하고 배에서 뛰어내린 친구들은 어떻게든 다 살아남았습니다. 늘 공부하시고 의심하는 습관을 갖고요. 누구 한 명을 끝까지 믿으면 개돼지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우리도 그렇게 정부를 끝까지 믿다가 IMF 터졌죠? 항상 선지자들은, 선각자들은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금 오늘 증권 객장 오랜만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근데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20명이면 한 19명 정도가 다 모두 평균 마이너스 한 3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지금 손실 구간이랍니다.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요. 거의 이런 상태, 거의 초토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장을 포기하고 좀 더 미국 주식을 한 사람들은 평균 막 2배에서 한 4배까지도 수익이 나 있다고 해요. 미국 주식에.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다 만회했답니다. 이 손실 본 사람들은. 미국 주식 안 하고 한국 주식만 했던 사람은 평균 다 지금 반토막 이상 돼서 객장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심지어 그걸 설명하는 차장조차도 욕 나온다고, 욕. 한국 주식 생각하면 욕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근데 미국 주식을 사서 미국 회사를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외국심은 개나 줘버리시고, 빨리 미국 주식 사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20명 중에, 또는 30명 중에 19명, 29명이, 99%가 손실인데, 99%가 손실인데, 국내 주식하는 사람이 99%가 손실 구간인데, 그 와중에 또 세금을 걷겠다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세금을 반으로 깎아준다고요? 미친놈들이죠, 한마디 이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특검 조사해서 반드시 특검해서 민주당 놈들 중에서 사모펀드로부터 뇌물 받아먹은 놈 없는지 싹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